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protect, protect 읽었나요? protect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 protect. 자, 뜻을 한번 얘기해봐요. 뜻 바로 떠오르나요? 네, 뜻은 뭐다? 보호하다, 이렇게 지키다. 자, protect의 뜻 알고 있으면 좋고 몰랐으면 확실하게 한번 또 새겨보도록 하죠. 자, 별표가 3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 기본 어휘.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어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죠. protect의 우리 뿌리를 살펴봤더니 pro는 앞에고 택은 뭐냐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한 걸 보고서 뱀, 무섭잖아요. 뱀을 보고 요렇게 택 덮고 있어요. 뭔가로 택 덮는 것이 이 택이라는 말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서 택 위험물을 덮어버렸으니까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다, 지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 자, 그래서 동사다, 보호하다, 지키다. 자, 이제는요. 끝에다가 꼬리로 전미사를 붙여서 파생을 시켜 볼게요. 보세요. ION으로 끝나면 명사 꼬리. 그러니까 protection, 보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OR 붙이면 여러 꼬리 중에서 ER하고 OR을 붙이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protector는 보호자. 자, tiv로 끝나거나 뭐 sieve로 끝나거나 그런 꼬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다? 형용사 꼬리. 그래서 보호하는까지 파생이 됐다. 되셨나요? propose, propose 뭐예요? 뜻 얘기해봐요. 그렇지, 청혼하다 그래요. 근데 청혼하다 말고 여러분 청혼하다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요걸 알아야 돼요. 제시하다, 제안하다, propose. 자, 어원 좀 보도록 하죠. pro는 앞에고 pose라는 게 여러분 일종의 put 같은 거예요. 너 사진 찍게 포즈 취해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손을 요렇게 놓고 아니면 요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서 이 손을 어떤 장소에 막 두면서 예쁘게 포즈를 취하지 실제 그 포즈가 손을 어딘가에 두면서 포즈 취하는 거래. 자, 포즈의 어원은 put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냐? 앞에다 뭔가를 탁 놓는 거죠. 청혼하다는 뭐예요? 반지를 앞에 탁 놓으면서 내 알을 놔도 이게 바로 청혼하는 거죠. 근데 꼭 결혼해달라는 얘기 말고 그거 말고 내 의견 좀 봐주실래요? 하고 턱 앞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턱 제시하는 모습. 그래서 propose는 청혼하다 외에도 제시하다, 제안하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좋다. 자, 거기서 우리 뭐 할까? 파생어 해보자. 꼬리 만들어 볼게요. 전미사를 붙여볼게요. AL로 끝내보자. 자, AL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 형용사 꼬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명사 꼬리로 쓰는 경우도 있다. 같이 알아놓고 여기서 proposal은 명사예요. 제안, 제의, 청혼 이렇게 되는 거지. proposal. 자, 그 다음에 propose에다가 I 고치고 현 붙여가지고 요것도 명사가 되네. 명사가 2개 나오는구나. proposition 뜻이 뭐냐면은 얘는 청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이거는 진짜 일적인 제안이지. 내 알을 놔도 이거는 proposal. 그냥 이 일을 제가 제안합니다 할 때 그 제안은 proposi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 조금 구별하자. 좋습니다. 얘도 별 3개 중요한 단어였구나. 자, 예문 속에서 우리 수능에 두둥 이렇게 나왔다는 거 한번 보세요. Darwin first proposed 동사 딱 동사는 항상 V 찍어주세요. 독해할 때. 다윈은 처음에 제시했어요. 이때 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그 상황 아니겠죠? 여러분 다윈 아저씨 아시잖아요. 그죠? 다윈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뭘? evolution. 이게 진화란 뜻이죠. 네, 진화론이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수능 문장에 떡하니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문장에서 propose를 모르면 문장의 유추가 힘들어지겠죠? 예, 수능 기본 필수 어휘니까 꼭 챙겨두자. preoccupy, preoccupy. 자, pre 떼고 occupy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뜻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밀인데 몰두하게 하다, 사로잡히게 하다. 자, pre 미리. 다른 것보다 앞서서 occupy. 뜻 알아야 돼요. 차지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거 보면서 배고파 라든지 역시 단어는 쉽지 않았어 라든지 혹은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공부가 할 만해. 근데 수학 공부를 언제 하지? 내신은 어떡하지? 뭐 등등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막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생각 중에 가장 무엇보다 앞서 내 머릿속을 많이 차지한 생각 배고파 이거. 핫도그 이거. 이게 바로 preoccupy. 앞서 내 머릿속을 차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서 그 핫도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핫도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다. 핫도그 생각에 몰두하게 하다. 그죠? 다른 것보다 먼저 내 머릿속을 차지하는 모습. 자, 이 단어 먼저 occupy, 차지하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그것도 어원 제가 뜯어 설명드릴게요. 일단 OC는요. 뒤에 단어가 C라서 OB였던 게 끝에 C로 바뀐 것 뿐이고요. OV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UP. 이건 컵이잖아. 여러분 컵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잖아. 그죠? 손으로 잡는 거예요, 컵은. 그러니까 CUP, 컵은 잡다의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 얘도 어근이 되는 말인데 어느 방향을 향해 딱 가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occupy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자리가 있어. 내가 그 방향으로 가서 그걸 탁 잡았어. 내가 바로 차지한 거죠. 그죠? 또 어떤 좋은 땅이 있어. 내가 가서 그 방향으로 가가지고 딱 그 땅을 차지했어. 뭐 하는 거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야. 거주하는 거죠. 자, occupy는 차지하다, 거주하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preoccupy는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내 머릿속을 차지한다 그랬다. 그래서 뜻이 뭐라고? 핫도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몰두하다였다는 거. 좋아요. 자, 파생어 이제 갈게요. 일단 그냥 occupation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점유, 점령. 내가 회사에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았어. 그 회사의 그 자리는 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preoccupation은 내 머릿속에 핫도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니까 사로잡힘, 몰두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remark, 네, remark 뜻은요, 논평, 말, 명사로도 쓰고요. 논평하다. 발언하다, 주목하다. 이 그림 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내가 올린 SNS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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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어때요? 사람들이 마크 해주는 거, 우리 마크 하는 게 뭐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뭔가 적어주는 거, 이게 마크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답안지 마킹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표시해서 뭔가 적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괜찮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을 논평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remark, 논평, 말입니다. 자, 논평하다, 발언하다, 주목하다. 이 논평 말이라는 명사로도 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요. 앞에 딱 이제 후보자가 와서 멋진 공연을 딱 보여요. 그럼 심사위원단들이 딱 지켜보면서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 적어요. 적어서 다시 얘기해 주거든요. 정말 좋은 무대였고요. 이러면서. 그죠? 네, 발언하는 겁니다. 적은 걸 얘기하는 모습이죠. 자기 생각 적어서 평해 주는 거죠. 논평하다, 발언하다.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하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받아 적죠? 선생님 강의를 다 적을 수 없죠.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하면서 다시 봐야 할 만한,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받아 적거든요. 그죠? 마킹 해놓고 이런 건 별표 이런 거 주목할 만한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remark의 여러 의미 중에는 또 주목하다가 있어요. 자, 거기서 a를 붙여봅니다. remarkable. 그럼 뭘까요?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저거 굉장히 다시 봐야 할 만큼 중요한 거니까 얼른 내가 적어야지. 이게 remarkable이에요. 그죠? remarkable.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자, ly 붙이면요. 놀랍게가 되겠죠. 네, 주목할 만하게가 되겠죠. 그래서 remarkably 놀랍도록 몹시 그죠? 놀랍도록 성장했다. 주목할 만하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사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예문 속에서 봅니다. 여기만 볼까요? positive remarks. 뭐죠? 긍정적인, 여러분 이때는 이 remarks가 명사로 쓰였겠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논평이랍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논평을 듣고 싶어 한대요. 나 어땠어? 라고 묻는 사람들은 별로란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잘했단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랍니다. 자, positive remarks 알아두시고요. withhold, 네, withhold. hold 하면 어때요? hold 어때? 딱 쥐고 멈추는 모습이 hold인데 뒤로 쥐고 멈추는 거니까 안 해야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억제하다, 주지 않다. 자, 보세요. 여기는 멍멍이 hold, 목줄 잡아 쥐고 뒤로 막 당기고 있죠. 멍멍아 가지마, 가지 못하게끔 억제시키고 있잖아요. 억제하다, 주지 않다. withholder. 갖고 딱 있으면서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억제하는 er 붙었으니까 사람 되겠죠? withholder, withhold, 억제하다, 주지 않다.
자, 문장에서 볼까요? 그녀는 try to withhold. 자, 뒤에 cough. 기침하고 잘 어울리죠? 기침이 콜록콜록 나올까봐 참는 그런 모습. 그죠? 그게 바로 withhold the cough. cough랑 어울린다. Parallel. 네, parallel. 이게 조금 단어 어렵다. parallel 뜻 뭐냐면요. 나란한, 평행의, 비슷한. 이 단어는요. parallel가 옆인데 뒤에 또 L-L-E-L. 요걸 생각하면 어떨까? L자 두 개 나란히 평행으로 있잖아. 그죠? 평행의 나란한 parallel. 자, 뜻은요. parallel가 옆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LL 이 부분은 다른이라는 alter란 단어에 기원에서 나온 말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끝에는 형용사형 전미사가 쓰였습니다. 옆에 다른 것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 길, 그 옆에는 다른 길이 놓여져 있죠. 자, 이 두 개가 어때?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나란히 있는 평행한. 근데 L자 두 개, 평행, 나란해. 이러면서 외우세요. 자, parallel, 나란한, 평행의. 여기서 명사 만들어 볼까요? parallelism. ism 하면 이제 명사가 되는 건데 어떤 뭐 이념 그런 것도 우리 ism이란 명사를 쓰지만 그냥 명사 꼬리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고 parallelism 하면은 평행, 유사 이 정도로. 자, 근데 parallel을 제가 형용사로 소개했지만 동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란히 있다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어때요?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다. 라는 뜻 될 수도 있겠고 두 개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그죠? 비교 가능하다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자 붙여볼까요? 그럼 언자 붙이면 unparalleled 하면요. 나란히 있지 않으니에요. 너랑 나랑 나란히 있는 동급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 지금 네 나랑 갖다 붙이니? 너랑 나랑 나란히 있는 게 아니야. unparalleled.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란히 있지 않은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ed를 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있지 않은, 비교할 수 없는, 비할 데가 없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 단어 쓸 수 있어요. 자, unparalleled 하면 한마디로 비할 데 없는 아주 훌륭한이라는 뜻이에요. Upright. upright 뭐냐면요. 똑바른, 위로 right, 올바르게 딱 서 있는 거죠. 보세요. 90도 각도로 똑바르게 써 있죠. 정확하게 위쪽으로 똑바른 모습 upright이에요. 자, upright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똑바른 뒤에 뭔가 명사를 이제 꾸며줄 준비가 되게끔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 upright piano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여러분 되게 멋있는 엄청 큰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죠. 걔는요. 현이 가로로 이렇게 길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엄청 차지하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근데 너무 넓은 공간에 차지하는 그랜드 피아노를 약간 개량해가지고 현이 위로 수직으로 쓰게끔 만든 upright piano.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것들이 upright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upright에서 위로 딱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똑바른 피아노, upright piano. 부사로 쓰시게 되면 똑바로, 꼿꼿, 또는 꼿꼿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부사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수능에 나왔던 이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보도록 하죠. 그는 stood, 서 있었는데 upright, 위로 똑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땐 여러분 요거 형용사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tand 뒤에 형용사가 딱 와주면서 똑바른 상태로 서 있었구나 라고 문장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동사가 지금 두 개 걸렸어요. 그는 서 있었고 첫 번째 and battled, 싸웠대요. 근데 뭐랑 싸웠어? 파도와 싸웠다는 얘기죠. 또 문장 속의 상황이 소설의 상황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우리 나왔던 표현입니다. Surround. surround.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round. 원을 그리면서 sir. 그 원을 쭉 이렇게 넘어서서 둘러싸이는 모습.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는 요걸 것 같아요. surrounding system. 야, 너네 집 말이야. 스피커가 여기 이렇게 빵빵하게 스피커가 있어서 surrounding 음향 효과를 누릴 수 있겠어. surround.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둥근 것에 그 위에 이렇게 둘러싼 모습. 네, 둘러싸다, surround. 자, 동사 surround를 우리가 명사 만들 때 또는 형용사 만들 때 ing만 붙이면 된다. surrounding 하면요, 주위의 되겠다. surrounding system. 그럼 아까 말씀드린 surrounding system.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s 하나 붙여볼게요. s 하나 붙였더니 명사를 쓸 수가 있대. 여러분 형용사 뒤에다가 가끔 s만 붙여도 명사 되는 경우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
좋습니다. surround. 예문 속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surround, 둘러싼다. 근데 보세요. 목적어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말이야, 우리 자신을 뭔가로 둘러싸게 만들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게 하냐면 similar people, 유사한 사람들로. 자, 이 문장이 말하는 게 뭘까? 내가 말이야,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더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자, 수능에 이렇게 surround A with B 이 구조로 문장 구조가 나왔다는 거. overwhelm, overwhelm. 자, wham. 이 위에서 후 하고 누르는 모습이에요. overwhelm, 압도하다, 제압하다, 사로잡히다. 자, wham이라는 것이 진누르다는 어원이 있어요. 위에서 후 누르는 모습이죠. overwhelm. 여러분 가위 눌려봤어요? 저 가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눌렸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지. 위에서 뭔가 후 눌러서 내가 막 꼼짝 못하겠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overwhelm의 느낌이죠. 자, overwhelm, 압도하다인데 여기다가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면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ed 붙인 거를 우리 과거 분사라고 해요. 느낌은 약간 형용사로 해석을 하시되 압도되는 약간 수동의 느낌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overwhelming 그러면 압도를 시키는 이란 느낌이라서 이 ing 붙인 거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법 시험 볼 때 어법 문제 필수로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압도를 시키는이에요. 그죠? 약간 능동의 느낌이 들어가는 단어. ed 붙이는 거랑 ing 붙이는 거랑 느낌 다르죠. 그죠? 자, overwhelming에다 ly 붙였어요. 그럼 부사가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가 되었어요. 자, 실제 우리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나? 압박이 주어, pressure. 압박, 누르는 압박감은 overwhelm 시켰습니다. 누구를요? 이 사람을요. 그죠? overwhelm이란 동사가 사람을 누군가를 압도시키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 어법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 답을 뭐 고를지 한번 지금 고민해봐요. 이런 건 선생님들이 정말 출제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 어법 시험에서 단골 메뉴 되겠죠? 자, 그녀가 압도를 남을 시키면 overwhelming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칵 눌러. 그러면 overwhelming이에요. 능동의 느낌이니까 ing를 쓰면.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압도를 당하면 이렇게 PP 모습, 과거 분사라 그랬죠? 수동의 느낌으로 PP 들어간 ed를 골라야 돼요. 자, 이럴 때 선생님 뭐 그 사람이 뭘 누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눌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고릅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둘 다 쓰는 것이 상황상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뭘 보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압도시킨다면 누군가를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가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by a feeling of sorrow, 슬픔의 감정에 의해 여기는 지금 by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있게 없게 없다는 거죠. 자, 목적어가 없는 상황일 때 우리 수동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픔의 감정에 압도되는 거예요. 정답은 이렇게 PP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법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요 단어는 이렇게 연계해서 기억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accumulation, accumulation, 축적, 쌓아 올림. 자, 좋아요. 이거는 accumulate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예전에 이 단어 공부할 때 사실 accumulate이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했다. 꾸물꾸물 이러면서 좀 유치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안 외워지면 연상을 어거지로 해보는 거야. 열심히 꾸물꾸물 이렇게 막 뭔가를 쌓아나가는 모습. accumulate은 쌓답니다. 그런데 AC가 붙었죠? 맨 앞에 철자가 C라서 그런 거고 이 AC는 사실 AD,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접두사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뭔가 열심히 쌓아가는 모습이에요. accumulation, 축적. 션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입니다. 그런데 accumulate 하면 동사가 되겠죠? 네, 축적하다, 모으다. 자, accumulate 이거 가지고 가지치기 해볼게요. accumulate 이 단어 자체로 동사가 될 수가 있죠. 자, 끝에가 ATE로 끝나게 되면은 동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한 꼴이에요. accumulate, 쌓아 올리다. accumulate 두 개 비슷한 느낌의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accumulation 말고 cumulative 하면요. tive로 끝났으니까 누적의 뭔가 쌓이는 이 느낌의 형용사라는 거. 가지치기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 예문 속에서 보죠. 순위에 이렇게 나왔대. Accumulation of material wealth. Material wealth 뭐냐면 물질적인 부예요. 네. 물질적인 부의 축적.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거란 얘기죠. 물질적인 부의 축적은 그 자체로는 is not wrong. 잘못된 게 아니다. 돈을 모은다는 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방식이 문제겠지. 이런 뉘앙스로 우리 문장 속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Await. await. 기다리다. 네. wait란 말 아시죠? 기다려요. wait.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거기다 어를 붙였어요. 자, 어라는 건 A, D에서 D를 떼버리고 A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느 방향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보면서 언제 오려나 기다리는 게 await. await the birth of a new baby. 수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 아가의 birth, 탄생을 기다리다. 그죠? 자, 근데 어법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await이랑 그냥 wait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await은 바로 뒤에 이렇게 뭐뭐를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가 와요. 그래서 목적어를 기다리다. await the birth.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냥 wait을 쓰게 되면은 바로 뒤에 the birth가 올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전치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for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wait for the birth.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await 두 글자로 바꾸시면 wait for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Illusion. illusion. 아, 이거 좀 어렵다. 환상, 네, 착각. 망상, illusion. 그죠? 내 앞에 아른거리는 망상. 내 앞에 살랑살랑살랑 나는 사실 여러분 illusion 보면요. 이게 알랑알랑 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이용해서 외우긴 했어요. 옛날에. illusion, 환상, 착각, 망상. 근데 이제 어원 따지시면요. IL은 왜 생겼을까요? 원래는 in이었던 건데 뒤에 단어가 이렇게 L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IL로 변신한 거예요. lose, 이게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놀다란 어원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S 붙었지만 lose 이게 뭐 lure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자, 놀다란 뜻. 자, 내 머릿속 안에 아니니까요. 내 머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막 놀듯이 막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들은 사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놀고 있는 착각인 거죠. 자, illusion, 착각, 망상. 여기서 nary 붙이시면 형용사가 됩니다. illusionary, 환상의, 착각의, illusionist. 여러분, ist 붙이면 전문가급 사람이 돼요. 그럼 뭐냐면요. 착각 잘하는 사람인가요? 자,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술을 보여주는 마술사. 이게 바로 illusionist입니다. 자, 예전에 데이빗 커퍼필드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술사 굉장히 많죠. 매지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illusionist 하면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데이빗 커퍼필드가요. 사람들 앞에서 기차를 뿅 없애게 하는 엄청난 마술을 선보인 적이 있어요. 실제 기차가 뿅 사라진 게 아니라 기차가 사라진 것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illusionist라는 명사도 하나 챙겨봤습니다. 머릿속에 마음대로 뛰노는 환상, 착각 또는 뭐 망상, illusion. 자, 예문 속에서 보도록 하죠. She thinks, 그녀는 생각해요. Luck, 운이라는 것은 is just an illusion. 그죠? illusion이다. 머릿속에 환상이다. 머릿속에 망상이야. 운이라는 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lose, 저 부분, 저게 뭐랬죠? 논다 그랬잖아요.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놀고 있는 생각이 illusion이잖아요. 원래 뜻은 놀다란 뜻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또 같은 어원 가진 단어가 있어요. 자, lure, lose 같은 어원입니다. lure, 일루아 하고 놀자고 꿰는 거예요. 나랑 놀자, lure, 꿰다, 유혹하다. 낚시 중에서 루어 낚시라는 게 있어요. 어때요? 미끼를 가짜로 이렇게 물고기를 일루아하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AL을 붙여도 똑같아요. allure. 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allure는 매력. 그죠? 요런 이름의 잡지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매력적인 모델들과 멋진 상품이 소개된 잡지의 이름이 allure였어요. 자, 같은 어원 가진 거 한 번 정도만 봐두시면 도움 될 거예요. Outbreak.
outbreak, 바깥으로 break, 뚫고 나간 거예요. 뭐가요? 전쟁이 발발한 거죠. 나쁜 병이 발생했을 때 outbreak이란 말을 씁니다. 자, break, 깨트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나쁜 세균이 병 바깥으로 병 깨트리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전쟁이나 병 등의 발생과 발발.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요.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 infectious disease.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염성의 질병이에요. 전염성 질병의 outbreaks. 발생, 발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outbreak 중요하다. Examine. examine. 우리 exam까지만 해서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인데 examine까지 쓰니까요. 동사가 됐죠. 조사하다, 시험하다, 진찰하다. 자, 근데 이게 우리 examine 그러면 이제 뭔가를 알아보는, 조사하는 모습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나를 examine 한다는 건 진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examine에서 이 부분, ex 뒤에 amine 이 부분은 사실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생명체를 관찰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개구리를 잡았어요. 그럼 개구리가 겁을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examine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움직이게 해가지고 조사하는 모습,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자, examine, 조사하다, 시험하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찰하다. ER 붙여볼까요? examiner, 조사하는 사람이죠. examination 해볼까요? 그러면 조사하는 행동, 또는 검토하는 행동. 이렇게 명사형까지 챙겨봅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우리 수능에 이렇게 나왔대요. Research was done. 이 research가 여러분 연구, 조사, 행동이죠. 조사가 was done, 행해졌대요. 뭐 하려고? 우리 투부정사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연결해 줄게요. To examine, 조사하기 위하여. 뭘? The taste difference, 맛의 차이를. 이렇게 examine, 실제 시험에 등장하는 기본어휘, 수능 기본어휘 되겠습니다. Exotic. exotic. 이건 여러분 저 이렇게 공부했다 옛날에. exotic. 이국적인. 약간 사운드가 우리나라 말 이국적인 연결해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 exotic. 이국적인. 그죠? 외국 느낌 나는 그 얘기예요. XO니까 바깥으로. 그죠? 바깥으로 나간 듯한. 예를 들어서 되게 멋있게 꾸며놓은 쌀국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 분위기가 exotic해. 내가 말이야 베트남 안 갔는데도 베트남 저 멀리 밖으로 나간 듯이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쌀국수를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exotic, 뭔가 밖으로 나간 것 같은, 비행기 타고 나간 것 같다는 얘기죠. 이국적이란 얘기예요. 자, exotically 하면 또 부사로 쓸 수 있어요. 이국적으로가 되는 거죠. exotic, 이국적인. 예문 볼까요? 만났대요. meet, 동사고요. new people을 만났대요. from, 어디서 온 new people이냐면은 exotic places, 이국적인 장소들. 한마디로 외국이란 얘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대요. 자,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exotic, 이국적인. discard, 네, discard. 이건 조금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카드를 버려버리는 거죠. 네, 버리다, 폐기하다, discard. 들고 있던 카드를 이거는 버리는 카드, 떨어뜨리는 모습이니까. 그죠? discard, 버리다, 폐기하다. 자, 예문 속에서 볼까요? Some items, 일부 물건들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once, 한 번 사용된다요. and, 그리고 discarded. 이때 discarded 앞에는요, are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반복을 피해서 생략이 되는 거죠. 버려집니다. 일부 물건들은 한 번 쓰고 버려져요. 일용 물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discard가 등장했구나. 자, 요이어 더 볼까요? 우리가 이제 버리다 그러면 사실 discard도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다. get rid of, 한 번 정도 봐두자, 제거하다. dispose of, 처분하다. throw out, 던져버리는 거야, 창밖으로. 그렇죠? 버리다. 요 세 가지 표현이 discard의 동의어래. 요 정도로 같이 한 번 정도만 기억해 주기. dispersal, dispersal. 자,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퍼뜨리는 느낌이 펄에 있어요. 멀리 퍼뜨려, 분산, 살포. 자, 보세요. 펄라는 말은 제가 말할 때 퍼 그랬더니 침이 펑 튀기면서 어때요? 비말이 팍 퍼지잖아. 퍼뜨리답니다. this는 떨어져서니까 disperse. 거기다가 al 붙이면 명사가 될 수 있어서 살포. 그죠? 자, 이건 동사부터 알면 되겠다. disperse까지만 하면 동사. 퍼뜨리는 거죠. 흩어지게 하다. disperse, 명사는 dispersal.
예문 속에서 볼까요? The dispersal of light through a prism.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 동사가 creates a rainbow. 아우 예쁜 문장이야. 프리즘 아시죠? 이렇게 이제 유리로 된 거 요거. 여기다가 빛을 어떻게 퍼뜨려서 분산시키는 무지개 만드는 그 모습이에요. through는 통하여니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킨 것은 좀 직역을 하면 프리즘을 통한 빛의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무지개를요. 자, 이때 disperse, 분무기로 퍼뜨리는 거예요. disgust, disgust. 이거 발음할 때 약간 disgust 이렇게 하면 좋아요. 뭐냐면요. 역겨움이라는 단어예요. 단어 되게 세다. 그죠? 혐오, 역겨움 이런 표현들 사실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죠? 이 동사 명사가 다 되는 친구라서 역겹게 만들다 도 되는 거고요. disgust. gust가 맛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맛을 딱 봤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야. 내가 막 썩은 것을 먹었어. 그러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느낌. 이게 disgust. 그죠? 자, disgusting. 많이 쓰는 표현이요. 완전 혐오스러워. 완전 막 극혐 이럴 때 it's disgusting 하는 거죠. 그죠? 사람한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조금 너무 영어 문장에 쓰게 되면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It's disgusting. 이거는 괜찮아. 꼬물꼬물 막 기어가는 징그러운 벌레. disgusting. 할 수 있어요. 먹었는데 음식이 쉬었어. Oh my gosh, it's disgusting.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ing 붙은 형용사 혐오스러운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문장 속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자, 예문 속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수능에서. Others may be disgusted by displays of violence. 문장 심오하다. 다른 사람들은 disgust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죠? 혐오감을 받을 수 있대. 무슨 말이냐면은 혐오스러운 감정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others는 무언가를 보고 저 너무 혐오스럽다라고 느낌을 받는 입장입니다. 뭐에 의해서 혐오감을 이 others가 느끼고 있냐면 displays of violence, 폭력의 자, display 하면 보통 우리 전시 그러는데 폭력의 표현. 폭력이 앞에 딱 보이게끔 놓여있는 상황, 폭력의 표현을 보고 사람들이 disgusted 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뭔가를 보고 저거 너무 혐오스러운데?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나는 I was disgusted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는 혐오감을 받았습니다. I was disgusted by the violence. 그 폭력을 보고 내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거꾸로 폭력은 혐오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려면요. Violence is disgusting.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법적 포인트도 같이 알면은 좋겠다. discuss. compact, compact. 뜻은 뭐냐면요. 꽉 찬. 또 간결한 동사로 쓸 수도 있대요. 꽉 채우다, 압축하다. 자, 팩트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냥 팩이에요. 우리 팩이란 말 하면은 패키지 이런 거 다 연결되고 그래요. 다 이거 뭐예요? 묶어놓은 꾸러미죠. 그러니까 컴이니까 함께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를 컴팩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를 막 묶어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덩어리가 이렇게 응축되고 꽉 차게 되는 거죠. 자, 엄마들 화장품 중에서 콤팩트 파우더라는 게 있어요. 원래 파우더는 가루로 얼굴에 이렇게 가루 분칠하는 게 화장이에요. 근데 분 너무 날리잖아요. 그죠? 가루분 너무 부피가 크죠? 그거를 탁 압축시켰더니 콤팩트 파우더. 그거는 가루 날리지 않아. 이렇게 만지면 묻어나는 정도. 엄마 그 콤팩트 파우더 꽉 채워놓은 파우더 가리키는 거예요. 자, 컴팩 꽉 찬. 자, 근데 이 컴팩이란 말은 이 공간 안에 개들을 꽉 채우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고 그죠? 뭔가 좀 간단하게 추려진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팩은 간결한도 있구나. 동사할 때는 꽉 채우다 이렇게 넘치는 가루를 안에 넣으니까는 압축하다도 있다는 거 동사 의미까지 챙겨보죠. 자, 문장 속에서 보자. He couldn't fit the couch. 뭐냐면요. 소파를 fit 할 수가 없었대요. fit은 어떤 장소에 딱 맞춰두는 게 fit이에요. 그는 소파를 어디에다가 맞춰 놓을 수가 없었냐면요. In such a compact space. 컴팩트한 스페이스 안에 소파를 놓을 수가 없었대. 자, 이때 의미는 이 compact space라는 건 뭔가 꽉 채워져 있고 그죠? 소파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안 나는 그런 상태의 공간을 compact space라고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꽉 찬 공간, 꽉 찬 compact. 여러분, compact car. 자, compact car. 이거 뭘까요? 자동차인데 어때요? 완전 큰 대형 그런 차일까? 아니고 공간이 이렇게 꽉 차서
좀 좁은 느낌이 드는 그런 car, 소형차를 compact car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좁은데 꽉 차 있는 느낌, 이게 compact. 자, 어원 가지치기 해드릴게요. 팩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짜놓은 거, 그죠? 팩, 무리, 덩어리. 근데 팩이라는 건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너랑 나랑 하자라고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너랑 나랑 같이 이렇게 딱 패키지로 묶어놓은 거니까 일종의 둘 사이에 어떤 의무를 줘가지고 하나로 묶이는 협정 계약이라는 의미가 팩에 있어요. 자, 그래서 컴팩은 그 묶어서 다 같이 묶어 넣어가지고 꽉 찬 느낌이 컴팩이었는데 임팩이라는 단어에도 팩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요. 안쪽으로 팩 이런 느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한테 맞지 않는 팔찌를 내가 차볼게요. 이렇게 팔찌를 겨우겨우 찼더니 내 안으로 내 몸 안으로 이렇게 꽉 조이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꽉 조여서 안으로 뭔가 물이 지어 들어온다는 건 내 몸 안에 어떻게 돼? 뭔가 영향을 꽉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꽉 여기 잡았어. 그럼 어때? 여기 봐. 자국 생겼죠? 충격이 생겨가지고 자국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임팩은 그래서 안쪽으로 묶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은 뭔가의 영향을 꽉 받는 느낌이 있어서 임팩의 느낌은 그런데 뜻을 기억해야 돼. 충격. 꽉 짰대. 영향 주다. 임팩. 야, 박가은 선생님 설명이 임팩트가 있네. 영향을 쾅 주네. 이럴 때 임팩인 거예요. 알았죠? 자, 컴팩은 안에 꽉 찬 거, 좀 좁은 느낌. 그런데 임팩은 안에 영향을 꽝 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 좋습니다. configuration, configuration. 뜻은 뭐냐면 배열, 배치예요. 자, figure라는 게 모양 같은 거죠. 모양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 두고 저기 두고 해보는 모습이죠. 자, figure 사실은 형상이라는 뜻이죠. 모아놓고 이 모습들을 여기 배치해보는 게 configure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기에 여기 별 여기 있고 별 이쪽에 있고 이 별이 이렇게 배치된 거 보니까 별자리가 곰 모양이 나오네? 이렇게 돼가지고 configuration은 별자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모양을 함께 두어서 배치, 배열해보는 모습 configuration, 별자리. 동사는 configure. 자, figure가 여러분 이제 모습이라는 명사로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con자 집어넣게 되면은 배열하다, 구성하다가 되는 거죠. 참고로 figure 여러분 피겨 하면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떠오르고 그럴 것 같아요. 모양이라 그랬죠? 예쁜 모양 만들어내는 스케이팅이죠? 근데 피겨는 모양을 알아낸다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겨 뒤에 out까지 붙여가지고 이 모습이 뭔지를 out 밖으로 탁 알아내다. 이게 figure out이에요. 자, 알아내다, figure out도 같이 기억하기. 거기서 configure니까 여러 개 모양을 놓고 배치, 배열해보는 모습. configure, 배열하다. 자, 예문 속에서 어떻게 나왔나 보죠. 그녀는 manage했다, 즉 관리했다. 뭘? The configuration of the museum's art. 미술관이네, 그죠? 네, 미술관의 예술 작품들, 그것에 배열 배치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모나리자 그림은 요 복도 끝에, 모네 그림은 요 통로에, 뭐 이런 식으로 배열 배치, configuration. concern. 별표 3개. 중요한 단어인데요. 걱정, 심한 걱정을 표합니다. 우려를 표합니다. 그럴 때 concern. 동사할 때는요, 걱정하게 하다 이렇게 쓰고요. 또 이제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것도 concern이에요. 단어 조금 어렵죠? 자, cern이라는 게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어렵긴 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봐. 곡식을 다 거둔 뒤에 체에 한번 걸러봐요. 왜 그렇죠? 어디 보자. 이 나달 속에 돌멩이 있으면 어떡하나. 돌멩이 있으면 이제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oncern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한번 체에 걸러보는 모습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돌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쌀밥에 돌멩이 와그작 씹으면 속상할 텐데 이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체에 걸러보는 모습. concern. 그래서 걱정이에요. 자, concern은 명사, 동사로 다 쓰는 친구고요. 명사로는 그냥 걱정이지만 동사할 땐 뭐랬죠? 걱정하게 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concerned 그러면 걱정되는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는. 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I am concern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걱정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때 concerned 하면은 걱정되는인데 요런 단어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concerning.
concerning. 이제 concerning이라는 건 이 두 번째 의미에서 파생이 된 표현이에요. 자, concern은 걱정하게 하다도 있었지만 뭔가에 관련되는 것도 concern이에요. 그래서 concern을 ing 붙이면 뭐뭐에 관한이란 의미로 about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뭐라 썼어요? 제가 전치사가 되는 친구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questions concerning the future. 자, 이때 concerning은 about과 똑같다 그랬죠. 그럼 미래에 관한 질문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oncerning 전치사로 뭐뭐에 관한, concerned 걱정되는. 어디 봅시다. 예문 속에서 볼까요? 수능에 등장한 이 문장에서 concern은 과연 뭘로 썼나? 뜯어보자고요. Some residents express concern about tourists. 자, 이때 concern은 여러분 명사예요, 동사예요? 뭘까? 네, 동사 express가 여기 있으니까 concern이 또 동사를 할 리가 없죠. 문장의 동사는 하나니까. 그럼 얘는 명사로 쓴 것이다. 자, 해석을 해주시면 일부 거주자들은 표현합니다. 걱정을요. 뭐에 대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걱정을, 우려를 표합니다. 자, 기억할 표현은 express concern.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express concern, 걱정을 표하다, 우려를 표하다. 자, 이때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있어요. 저 수능 성적 너무 걱정돼요. 자,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I am concerned가 돼야 돼요. I'm concerned. 난 걱정돼요. 이때 뒤에다가 여러분 about을 쓰게 돼야지 걱정하다가 돼요.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about 안 쓰고 with 쓰면요. 걱정 아니에요. 관련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여러분 관련되는 건 이런 동의어 하나 같이 갈까요? Be related to 해도 괜찮고. 그죠? 예, 요거하고 be concerned with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반면에 여기 about 들어가는 건 뭐랬어요? 뭔가에 관련이 있다 아니고 걱정하다 그랬죠? 자, 걱정하는 건 시리즈를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I'm concerned about, I'm worried 얘도 about 쓰고요. 마지막으로 I'm anxious 불안해하는 이거든 얘도요. 얘도 about을 씁니다. 자, about 쓰는 친구 3개 묶어서 be concerned about,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이 3가지가 about을 쓰면서 뜻은 걱정하다. with를 쓰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되는 핵심 표현.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신과 수능 모두 마찬가지로.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점수 잡는 hackers.